(2023년 6월 1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192편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우님, 정다빈님과 함께 즐거운 만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녹음해서 올린 지 지금 거의 일주일 됐나? 딱 일주일 된 상황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근황은 따로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곧바로 제가 미뤄놨던 대대적인 사업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만화클래식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팟빵 통해서 업데이트됐던 오디오 콘텐츠들이 그동안 그 팟빵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썸네일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썸네일 파일이 다 깨져서 올라가 이것들이. 그래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그동안 잘 세이브 해놨던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썸네일과 함께 오디오 콘텐츠죠. 영상은 아니고 그렇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혹시 두 분 다 들어가 보셨나요? 네. 들어가 봤죠. 잘 올라가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한 명일 것 같은데요. 많지 않은 조회수 중에.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안 올렸던 이유는, 단순히 얘기해서 업무 우선순위에서 계속 한 2년 동안 밀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가볼 때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동안 이제 팟빵을 통해서 업데이트 됐던 것들을 지금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망가다 미역탐구에 할 것 없이 하루에 한 편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들 많이 보시니까 아무래도 좀 거기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만화 시장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AI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따로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거를 유튜브에서 뭔가 라이브 같은 거를 해서 라이브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고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해볼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죠. 편집은 누가 해요? 제가 해야죠. 제가 원래 그런 거 하던 사람이니까. 네. 지금 다빈님 자기 시킬까봐 지금 제가 올리는 목소리. 하여튼 근데 유튜브 채널명이 저희 회사 이름이 사이드B라고 올라가요. 그래서 SIDB 그냥 검색하면 영어로 되면 나오는데 아마 힙합 뮤지션 중에 사이드B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 먼저 나오고 조금만 내려주시면은 하얀 바탕에 검은색 B라고 적힌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콘텐츠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총 구독자가 108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조회수도 지금 10단이야. 그래도 이 팟빵에 올리면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방송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하고 있다. 혹시나 그렇다고요. 네,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만화클래식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이드B에서 7월부터 진행 예정인 주말 워크숍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홀로서는 만화 수업 5기입니다. 홀로서는 만화 수업은 제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만화의 기초를 시작으로 출판 만화와 웹툰의 연출, 그리고 독립 만화 및 건강한 작가 생활을 위한 경험을 소개하고 도와드리는 10주 워크숍입니다.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취미로 그려보거나 작품을 만들어 마켓에서 판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 또는 전문 작가로 데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이드B.kr로 오셔서 워크숍 메뉴를 참고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중에 개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드B.kr로 오셔서 워크숍 메뉴를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또 제 워크숍 말고도 예매호 작가의 인스타툰 창작반, 예란 작가의 아이패드 일러스트 클래스 수업도 함께 열리니까 이 수업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빈님께서 오늘 준비해주신 만화 얘기를 할 예정인데 오늘은 어떤 만화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미즈나기 토리의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 라는 만화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근데 전 이거 짧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짧아서요? 근데 짧아서. 또 속았어. 왜요?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3권이길래 뭔가 그 내용이 3권 안에 끝날 것 같은 필인 거야. 그래서 맞아요. 너무 좋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전 굉장히 좋은 만화였습니다. 짧아서 그런 것도 있고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 만화 왜 추천하신 거죠? 일단 저번 녹음이 끝나고 제가 제안했던 만화가 2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이 만화고 하나는 토노의 치키타 99인데 일단 이 만화를 제안을 했던 이유는 저도 지금 상황이 바쁘기 때문에 이 만화를 할 거면 일주일을 짧게 하고 또 생각보다 술술 봐지는 만화라서 나도 좀 가볍게 일주일 안에 할 거면 가볍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만화를 했고 치키타 99 하면은 이제 제 시험이 끝나야지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8권인가 그래가지고 네. 2개를 제안을 했었는데 전우님이 이제 이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의 내용이 지금 본인의 상황하고 딱 들어맞는다고 하셔가지고 이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일단은 그 두 만화 중에서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는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만화니까 저도 부담이 좀 없어가지고 한 주 만에 하기에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저는 이거 이제 또 당연히 리디북스 신간 이렇게 둘러보면서 알게 됐던 만화인데, 이 만화는 그 저번 주에 소개했던 도서관의 대바법서랑 다르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 표지에서? 네. 제목을 딱 봤을 때, 표지를 딱 봤을 때, 미리 보기를 딱 봤을 때,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그대로 기대했더니 만화를 계속 봐도 딱 기대했던 느낌들이 유지가 되고,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만화가 뭔가 좀 다른 만화들이랑 좀 구별되는 어떤 개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특이한데?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3권까지 딱 나왔기 때문에 다비님 시험 기간에도 딱 맞고요. 저번에도 이제 제가 뭐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좀 지금 상황에서 뭔가 뭐 좀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이 또 이 만화랑 되게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이밍상 딱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만화가 정말 잘 이렇게 타이밍이 또 맞는 만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표지 네. 되게 이쁘지 않아요? 표지 엄청 이뻐요. 저도 표지 때문에 처음에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표지가 되게 예전에 우키요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 컬러들 있잖아요. 전 약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잘 쓰지 않는 원색적인 원색 톤에서 나오는 그런 표지들이라서 표지도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 하려면 어느 정도 원고를 쓰고 하는데 이제 다비님이 네? 원고 이제 줄거리를 읽는 부분에 진짜 본인이 읽기 싫었는지 본인 이름 안 써두셨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냥 빼먹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야. 까먹었던 겁니다. 아니야. 그래서 뭐 저번부터 줄거리 읽는 걸 되게 좀 뭔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음도 부정확하고 오늘 작품과 어울리지 않는 두꺼운 제 목소리지만 제가 다비님을 대신해서 이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원병을 앓고 있는 회사를 그만둔 지 다시 읽을게요. 제가 읽을까요? 교원병을 앓고 회사를 그만둔 후 주 4일 근무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 주인공 무기마키 씨가 새롭게 이사한 단지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며 자신의 병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과정을 소소하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제 교원병이라는 병을 주인공이 앓고 있어서 그런지 만화가 꽤 건조하고 되게 무던한 톤으로 쭉 진행이 돼요. 사건이 교원병이라는 게 통풍 같은 건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네.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네요. 저는 교원병이 통풍 관절 통증을 괴롭히는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비슷한 걸로. 맞아요. 교원병은 하나의 병명이 아니라 병리조직학적으로 혈관을 결합 조직의 팽화나 괴사 따위의 변화가 발견되는 모든 질환을 일괄하며 그들의 상호 관련을 보기 위해 1942년에 만들어진 집약 개념이라고 하네요. 집약 개념. 그래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증세로는 발열, 관절통, 발진,
피하 결절 따위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루마티스 그 얘기도 맞네요. 그 다양한 병들이 나오는 건가 봐요. 근데 이제 만화를 보면 주인공이 되게 쉽게 피로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아마 발열이나 관절통 그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 병이 있어서 뭔가 내용에 드라마틱한 고저가 생긴다기보다는 그 병 때문에 이 주인공인 무기마키 씨가 겪는 어떤 그런 변화들을 내면을 드러내면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당면한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근데 이 무기마키 씨가 처한 상황이 되게 건조하게 그려지는데 근데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거든요. 병에 걸려서 회사를 한번 휴직을 했다가 살짝 치료가 돼서 다시 복직을 했는데 일단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 게 동료 직원들한테 계속 무시를 당해서 그런 거고 예전에는 뭐 항의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그런 걸 못하고 회사를 퇴직한 상태고 그런 문제들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해결되어야 돼 라고 엄청 소리쳐서 말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라고 제시를 하고 그거를 더 넓게 뻗는다기보다는 되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는 성인 걸음마의 과정을 보여주는 만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와, 성인 걸음마 표현 좋다. 비유가 좋네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만화가 무척 독특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제목이나 그 일러스트나 또는 이제 미리 보기나 이런 스토리 보면서 기대했던 게 약간 일상물 또는 이제 이웃 사촌물 또는 이제 그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식사물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르나 테마가 약간 그런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저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매일 휴일이랑 좀 닮은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만화를 먼저 봤었기 때문에 매일 휴일을 그때 봤을 때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죠. 주요 등장인물이 이 두 만화에서 다 남자 캐릭터가 할머니랑 친해지고 거의 눌러 산다는 어떤 이 부분의 묘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만화만 딱 보면은 일본에서는 그냥 이런 일이 흔한가라는 오해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미 방송했던 내용상에서 제가 그 만화 그렇게 막 호평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네. 그때 이야기 잠깐 언급도 했지만은 그에 비해서 저는 이 만화는 행먹자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다시 보면서도 진짜로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도 더 좋았고 더 재밌었고 그래서 두 만화가 어떤 점이 달라서 제가 좀 그렇게 다르게 느꼈는지를 비교를 또 하는 부분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우님이 독특하다고 독특한 느낌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 주인공인 무기마키 씨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되게 평범한데 병에 걸려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겪은 사람인데 그 무기마키 씨나 주변 묘사하는 톤이나 분위기가 진짜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랑 되게 닮아 있거든요. 근데 이 만화에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톤이 무기마키 씨를 비롯한 여자 캐릭터들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톤이 되게 낮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독특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무기마키 씨도 그렇고 같은 단지로 이사를 온 코라이 씨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그렇고 무기마키 씨 집에서 렌탈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유미라는 고등학생도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자주 생각하는 자기를 인식하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또 변화를 시키느냐가 이 만화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특히나 주인공도 약간 몸이 아파서 그런지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 걸음마를 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걸음마 하는 만화. 네.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계속 그 뒤의 내용은 조금씩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 모두 다 계속 좀씩 전진해 나가는 느낌을 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이제 뭐 좋은 점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부담이 적다는 거였거든요. 부담이 잘 안 느껴져요. 이 만화를 보면서. 스토리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캐릭터도 독자에게 어떤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좀 이렇게 전개하려고 보여주려고 노력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한 만화가 그 도서관의 대마법사가 네. 딱 그 이 순서상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정반대의 만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화는 제가 이제 엄청 좋아하는 만화지만 스토리나 그림이나 연출이나 캐릭터 모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죠. 네. 너무 잔뜩. 네. 빡빡빵이죠. 네. 좀 과하게. 네. 근데 이 만화는 정말 힘이 좀 빠져 있고 그 캐릭터나 어떤 스토리나 이런 느낌상으로 보면 약간 좀 힘이 너무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약간 좀 전반적으로 소박하고 담백한 느낌이 들고 제가 약간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것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너무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어. 너무 힘이 여기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림이나 네, 어떤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 조금 초반에 있었던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되게 템포를 잘 가지고 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상이 너무 이렇게 평온한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있는 일이잖아요. 뭔가 대화를 하고 나서 저 사람 무슨 생각하나 나는 무슨 생각하나 그리고 방금 대화한 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아 맛있다 따뜻해 끝 이런 거잖아. 네. 근데 그 심심한 상황에서 뭔가 이 템포를 잘 가지고 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이 멍 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그럴 때는 되게 칸을 크게 그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시간을 일부러 더 많이 할애하게 만드는 거죠. 느껴지게. 그리고 가볍게 전달해도 넘어가는 거는 좀 페이지 안에 꾸겨 넣어서 짧게 해가 작게 그려서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 템포 조절을 되게 잘 해서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물론 주인공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재밌었다, 귀엽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픈 캐릭터지만 되게 귀엽게 네. 느껴졌고 즐겁게 끝까지 읽혔거든요. 네,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이 만화 연출도 좀 약간 심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화 칸이나 이런 것도 크고 안정적이잖아요. 되게 사각형만 쓰고 있고. 그렇지. 맞아. 어떤 때는, 저번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도서관 대마법서는 심하면은 막 5줄, 6줄도 나오고, 뭐 기본 4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만화는 기본 막 3줄인데, 그냥 3줄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2줄이에요. 크게 써가지고. 그래서 만화가, 막 힘이 막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야기 전개가 엄청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느낌들이 있고, 잔잔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느낌이 저는 마스다 미리가 좀 생각났거든요. 마스다 미리도 약간 이런 식의 느낌들로 연출이나 그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마스다 미리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느낌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스타툰들 유행하는 것들도 사실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인스타툰 볼 때 막 부담을 가지고 보지 않잖아요. 네. 이 만화를 엄청 막 열심히 보거나 하진 않잖아요. 인스타툰 자체도 뭐 막 컬러나 뭐 이런 것들 또는 그림 자체가 엄청 무성의하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만화에서도 어쨌든 이 만화는 이제 훨씬 더 잘 그리고 훨씬 더 공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만화가 다른 만화들보다는 좀 부담 없고 편안한 인스타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저는 사실은 쉬운 게 또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의 분위기를 독자에게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작가가 노력한 거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만화 이제 2권에서 그 주인공이 온천 여행을 가거든요. 동료들이랑. 네. 거기서 이제 만주를 먹고 감탄하는 장면에서 상사가 한마디를 딱 던져요. 양질의 평범함보다 더 나은 것은 없어 라고 하는데 이 만화가 딱 그 대사를 상징하는 그 대사가 이 만화를 상징하는 느낌이었어요. 양질의 평범함. 사실 그 대사는 평범함보다는 균형에 뭔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사라서 사실 균형 잡기가 이 만화의 중요한 테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그리고 인스타툰보다는 이모티콘적인 느낌을 보면서 많이 받았는데
2권에서 이제 무기마키 씨가 전 직장 동료 만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 사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 직장 동료 통해서 들었을 때나, 그 이사원 코라이가 주민 회장한테 일러스트레이터니까 포스터 한 장 그려봐라 하는 얘기 들었을 때, 막 몸에서 털이 돋는, 뭔가 삐죽삐죽 돋아나는 듯한 그게 그림으로 표현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엄청 만화적이면서도 느낌이 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서 재밌었고 이모티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갑자기 만주 얘기하니까 만주도 그 만주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만주 뭔가 다르다는 듯이 표현돼 있잖아. 그 이번에 거기 온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뻔한 만주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너무 맛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이렇게 하던 장면이었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만주가 만주지 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지? 만주 맛있어요. 만주도 그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신선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만주가 그냥 만주 맛이지 뭐 어떻게 했길래 더 다르다는 거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또 이따가 이야기를 할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스토리 부담감도 되게 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건강이 좋지 않던 주인공이 약선 요리를 알아가면서 또 이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이웃들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주된 스토리의 플롯인데, 근데 이제 이 만화가 약선 요리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음식 만화냐? 음식을 소개하는 만화냐?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네, 그런 방식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인공은 약선 요리를 알고 싶은 동기는 확실히 생기고 그게 이야기의 시발점으로 이렇게 되긴 하는데, 갑자기 요리를 또는 그 음식들을 설명하거나 힘주거나 막 정보 전달하거나 이런 식의 내용은 전혀 안 나오고, 또는 이제 요리 마늘들처럼 갑자기 막 그 음식을 먹으면서 뭐 황홀함에 빠지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약선 요리라는 것도 사실은 인물들이 나누게 되는 어떤 대화의 소재일 뿐인 거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3권까지 내용 봤을 때 사실 이건 거의 맥거핀에 가깝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 만화를 전체적으로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주된 이야기의 줄기는 건강이 좋지 않던 주인공이 이웃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건강, 그게 이제 신체적인 건강에 초점 맞춰주고 있지만은 제가 느껴지는 거는 사실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화를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주변인들 사이에서 편안해하고 따스함을 느끼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는 주인공을 이제 점점 더 많이 걸음마를 이렇게 계속 걸어나가는 아이처럼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아이를 볼 때 따스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흐뭇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보면서 독자들도 비슷한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다빈님은 이제 걸음마라고 표현했지만은 저는 이게 이제 상담사, 엄청 편한 상담사랑 상담을 할 때 내담자들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런 편안한 상담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상담자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음식의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지만, 뒤에 근데 본편 말고 뒤에 가면은 뭐 약간씩 그런 거 조금씩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하죠. 작가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본 만화에서는 주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음식은 아니지만 나는 음식 얘기도 하고 싶긴 했어라는 거를 뒤에다 본편 이후에 그냥 뒤에 짤막하게 넣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작가가 이 작품 통해서 말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리고 각자 다 병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데, 그때 뭐 요즘은 이웃이란 개념이 잘 없긴 하지만 이웃 혹은 뭐 주변 사람, 그러니까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또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존재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감정의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감정의 어떤 파도 같은 거, 일렁임 같은 거를 굉장히 라이트하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느낌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해서 일관되게 지금 셋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작품이 더 좋지 않나. 심각하지 않지만 문제가 뭔지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걸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칸의 그 템포 리듬으로 좀 조절해내니까 되게 편안하게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힐링물의 소개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또 다비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 주인공이나 그 다른 캐릭터들도 좀 처지는 부분이나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어떤 정서들, 그런 생각들, 사고방식들을 많이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어떤 판타지스러운 그런 일상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되게 리얼리즘이 강한 그런 일상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매일휴일 그 만화랑 이 만화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그 어떤 리얼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은 사실은 이 만화보다 매일휴일이 좀 더 잘 그린다고 생각하고요. 연출도 그 만화가 좀 더 힘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야기나 대사적으로는 그쪽보다 이쪽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쪽이 힘을 더 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있고 훨씬 더 리얼한 삶에 기반한 내용들을 좀 여기서 좀 더 묘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좀 차이점이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좀 다르긴 하죠. 거기서의 주인공은 그냥 백수였는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제 여자 회사원이고 거기에서는 묘사들 자체가 디테일이 좀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화에서 스치듯이 언급되기는 했지만은 이 주인공 건강 악화 자체가 그 교원병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이 주인공도 본인이 너무 과로해서 일하면서 너무 좀 무리해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것도 직장 내 동료 관계 어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회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에도 이제 상담실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때문에 힘든 것은 참겠는데, 사람 힘든 것은 못 참겠다라고 하소연하면서 오시거든요. 맞아요. 워낙 다 스트레스, 인내성이 좀 높으신 편이라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아니신데, 근데 관계적인 스트레스는 이거는 아무리 본인이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어도 사실 쉽게 다루지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라 보니까 상담을 좀 이렇게 받게 되는 원인들이 되시는 것 같고요. 회사에서도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고 느낄 만한 정도의 어떤 개인사나 가정사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들도 대부분 다른 뭘 무리해서가 아니죠. 그냥 관계적인 부분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떠올리면서 공감대를 좀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혼자서 주인공이 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관계적인 부분들 또는 이제 어떤 고민들, 걱정거리들인데 저는 이게 되게 익숙하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정말 흔히 하는,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거를 또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좀 없진 않아 있지만은 또 너무 극단적인 방식으로 가진 않고 그래도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는 건강하게 이거를 뿌리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인공이 되게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인공을 보면서 저희가 심정적으로 좀 비슷하게 느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어떤 일상을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주변 사람 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한 부분을 이 주인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인공이 부정적인 자기를 뿌리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자기를 그래 나는 교원병에 걸렸고 지금 이게 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점점 더 받아들이려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고 수용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매일휴일하고 비교하자면 처음부터 두 만화는 노리는 바가 되게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일상물이긴 해도 매일휴일에 등장하는 일상은 사실 되게 비일상적인 일상이고 판타지적 측면이 있는 일상인데 이 작품은 일상을
확실하게 일상으로 만들려고 하죠. 만화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비일상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렇고, 그거랑 더불어서 진짜 정확한 액수를 언급하면서 금전적 문제를 등장을 시키기도 하고, 뭐, 가정 내 갈등이나 직장 내 따돌림 그런 이슈를 들여오기도 하는 점에서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매일 휴일이 그거는 좀 재밌게는 네. 봤다고 얘기했지만, 네. 집을 얻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전제가 말이 안 되죠. 좀 무리수인 전개로 시작하죠. 네, 근데 물론 재밌긴 해요. 아니야. 진짜 재밌었어. 나 분명 네. 재밌었다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되게 네. 그 만화도 편안함이 있어. 하지만 그거는 판타지적인 편안함이고 이거랑 다른 것 같아 좀. 맞아요.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만화는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일상이라는 사이즈 안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이제 저희가 다 3권까지만 봤지만 아까 인수 작가님이 3권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연재가 더 돼도 이 사이즈가 확장이 될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3권까지 읽었을 때. 그래서 그 고정된 사이즈, 고정된 범위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상의 조각들,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지가 이제 앞으로 연재를 계속 해나간다면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볼 것 같고. 근데 이게, 네.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고 나니까 네. 약간 까미의 이방인이란 책 읽어보셨나요? 읽었죠. 전 읽지 않았거든요.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농담이고, 초반에 좀 일단 너무 지루해서. 근데 그 까미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지병이 있었어, 제가 알기론. 근데 그 사람이 그 자신이 쓰는 소설들 안에서 그 사람 취하는 태도가 이 주인공이 취하는 태도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겨내겠다, 극복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거를 어쩔 수 없다면 안고 잘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잘 관리하면서 내가 가진 핸디캡, 내가 가진 약점도 아니죠. 내가 가진 뭔가 병과 아픔이 있고 그거를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거를 잘 관리하면서 내 일상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자. 그게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모던하고 세련된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과도 좀 맞닿아 있는 캐릭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까. 현대적인 삶의 태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실존적인. 네, 맞아요. 실존주의랑도 좀 연결되죠. 되게 실존주의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죠. 말씀하신 것 같은 게. 근데 이제 그게 현대 요즘에 그 어떤 상담적인 그 트렌드도 그런 방식이거든요. 맞아. 치료 기법들이나 이런 것도. 네. 그래서 그게 모던한 그 방식이라는 것도 공감이 돼요. 맞아요. 내가 뭔가 난 잘 모르겠는데 뭔가 맥을 짚은 것 같아. 듣다 보니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다뤘던 만화랑 또 비교를 한다면 그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그거랑도 엮어서 얘기해볼 점이 있다고 생각한 게 니게아지라고 할게요. 네, 니게아지에서 주인공 커플이 맺은 가사 계약이 있잖아요. 걔네는 가사 계약인데 이 만화에서는 할머니랑 그 츠카사가 맺고 있는 부양 계약. 그게 조금 흡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건 중간에서는 무기마키가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전업주부로 츠카사를 전업주부로 삼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만화는 그 관계 자체가 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하고 더불어서 관계 맺기의 어느 부분이 실익에 기반한 걸로 그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츠카사랑 할머니 관계부터가 그렇고 매일 휴일의 거의 모든 관계가 정서적인 면을 중시해서 좀 로맨틱하게 그려진다고 하면 이 만화의 관계는 그 반대로 사회적인 면을 중시해서 건조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이 만화의 현실성이나 어떤 현대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또 다른 요소이지 않나 싶어요. MBTI로 이야기하면은 네. 그 만화는 매일 휴일 같은 경우는 약간 ENFP? 이 만화는요? 이 만화는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는 약간 ISTJ? 그리고 그 니게하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ESTJ? 뭐 이런 느낌? 그냥 멋대로인. 전문가가 말해주니까. 아니요. 전혀 제 멋대로인 그냥 이야기였고요. 웃자고 한 이야기였죠.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근데 뭐, 있어 보여. 전우님이 얘기하면 있어 보여. 아, 제가 MBTI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시도 때도 없이 MBTI는 하고 싶거든요. MBTI 얘기를.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만화 MBTI, 이렇게 한번 불려볼까요? 아니면 그것도 괜찮고, 다음부터 이거 할 때 캐릭터 MBTI 한두 개씩 넣어서 얘기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상해보는 걸로. 네,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캐릭터였어요. 저는 이 만화가 가장 큰 강점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공을 되게 귀엽게 묘사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주인공이 좀 약간 무성의하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왜 몽달 귀신을 그려놨나. 그리고 왜 게이샤 같은 스타일로 살고 있지? 이 여자 캐릭터는? 눈은 삼백안처럼 허해가지고 점 찍은 느낌이고 눈썹이 점만 있어요. 게이샤처럼. 옛날 그 게이샤들처럼. 그리고 현실에서 시도하면 무척 튈 것 같은 이 일자 앞머리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화하면은 정말 이상한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는 모든 뭐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도 않거든요. 만화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준수하거나 평범하게 예쁘거나 이런 캐릭터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은 주인공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눈도 그냥 동그라미에 점 찍은 거 위주로 계속 심플하게 묘사하고 있고 근데 그런 묘사를 계속 보다 보니까 주인공의 표정은 일단 확실하게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주인공 표정 변화들. 아까 다비님이 이모티콘 같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완전히 동감하는 게 주인공의 얼굴을 이모티콘 수준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정을 바로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한 컷 한 컷마다 주인공 그 표정이 변하는 거를 되게 수시로 느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심플한 그림인데 다 알고 쓰잖아요. 정서 같은 거를 다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주인공의 정서가 이렇게 점점 알아보기 쉽게 표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주인공의 독백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독백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독백이 따로 놀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주인공의 생각들을 독자가 점점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에게 공감대도 더 잘 생기고 정도 더 잘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인공이 너무 귀여워요. 그 아픈 캐릭터가 이렇게 귀여울 수 있나? 심지어는 사실은 지금 나이도 좀 많이 먹은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캐릭터는 너무 귀엽지만 뭐 되게 회사 생활도 오래 한 근데 정말 너무 귀엽다. 저는 다른 캐릭터들한테는 사실 거의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무기마키가 다니는 회사의 리더 격인 온천 좋아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하고 아오바씨의 케미스트리가 좋았던 게 라면집에 되게 늦게 들어와서 그 아저씨가 아오바씨를 딱 보고 자기 직원들이랑 있는 걸 보더니 보니까 딱 내 욕을 했겠구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특히 그 둘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 캐릭터 포함해서 회사 직원들 캐릭터가 나올 때 리얼함이 확 사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회사 생활을 어느 정도 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모델로 한 캐릭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좀 있지 않을까. 약간 전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대사들은 깨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온천 했었어. 만주 이런 거 얘기하니까 자꾸 온천 가보고 싶네요. 근데 되게 온천 얘기 2권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온천 가보고 싶게 그려놓지 않았어요. 이거 약간 온천 홍보 만화 같아. 그 장면이 온천의 효능들.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 그 온천장 같은 데 가면 그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 있잖아. 밟을 때. 맞아. 여관에. 삐걱삐걱 하면 가는 그래서 작가가 이거는 진짜 아까 그 취재 그 동료들은 뭔가 모티브가 있는 것 같다는 것처럼 온천 가는 것도 작가가 뭔가 그냥 뇌피셜로 쓴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제일 좋았던 건 아무래도 작품이 나른하다 보니까 계속 온천이랑 만주 그거 되게 꽂혀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같아요. 되게 편안한 작품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좀 주인공에게 좀 더 정이 많이 가고 또 근데 이제 주요 캐릭터로 남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이제 주인공이 맨날
돈만 좀 벌었으면은 자기가 그냥 이렇게 데려다가 가정주부 시키고 싶어하는 다양한 상상을 하는 네. 다양한 상상의 주인공이 되는 뭐 연애물까지 안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좀 다뤄지는데 근데 저한테는 일을 하냐 하지 않느냐가 캐릭터에 대한 어떤 호호가 좀 크게 달라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매일 휴일 또 소환될 것 같은데. 니트라서. 매일 휴일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만화에서도 이 남자 캐릭터한테는 호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뭔가 주인공은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풀타임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계속 일을 하잖아요. 병원도 이제 가야 되고 하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 주인공이 그나마 주 4일째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다행스러운 거고, 실제로 현실의 직장인들은, 풀타임이 아니면은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대부분은, 아프면 그냥 출근을 하죠. 아파도 출근을 하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은근히 많아요. 갑상선, 이런 증후군을. 맞아요. 겪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 중에 진짜로 많거든요. 그냥 본인도 이야기 안 하고, 네. 이야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좀 피로해 하거나, 또는 좀 일찍 가거나, 일찍 퇴근하거나, 또는 이제 회식을 안 가거나 하면은 아파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 아프다는 이유로 뭔가 좀 빠진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 너무 큰일은. 어차피 저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받는 것 자체도 또 스트레스를 받아 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또 안 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야기하면은 그게 사람들이 배려를 꼭 해주는 게 아니기도 하고 배려하는 것 자체도 그 입장에서는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배려가 되게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갑상선 증후군 자체가 스트레스랑 되게 상관이 높은 취약한 질병인데도 계속 회사를 다녀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이제 느꼈던 게, 어제 서울에 긴급 대피경보 아침에. 네, 맞아요. 진짜 너무 화났어. 되게 이슈였잖아요. 근데. 네. 다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다 출근을 했어요. 맞아요. 메시지 받고, 어떤 사람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중간에 집에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제때 출근을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했거든요. 대체 회사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 상황은 대체 어떤 상황인 거야? 언제 출근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전쟁 나야지. 긴급대피 경보가 와도 출근을 하는 상황, 전쟁이 난다고 해서 출근 안 할까요? 그 정도의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원들 지금 멸망각이어도 출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출근하잖아요.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80년대 영상 갑자기 추천했었는데 홍수가 나서 허리까지 부딪혔는데 출근하는 우리나라 맞아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좀 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직장인들이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회사에서 보내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상담사라서 일찍 퇴근하는 편에 가까운데도 12시간 정도는 회사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 이렇게 합쳐가지고 거의 하루의 절반 회사에서 보내는데 집에 와가지고 사실은 보낼 수 있는 시간 길게 잡아봤자 5시간 정도고 평일 5일 내내 합쳐도 20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계속 평생 이렇게 내 어떤 스트레스 관리, 가족 관계, 내 개인사들 다 처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번아웃이 오지 않는 게 사실 이상한 거 아닐까?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 얘기 듣고 생각한 게 전우님이 평일 5일 동안 자유시간이 20시간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우님이 젤다 하면서 다른 게임 하면서 만화 하면서 팟캐스트 하면서 하는 게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보다 갓생이에요. 그니까요. 너무 부지런하시다라는 생각을 방금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래요. 진짜. 야, 단 조그만 시간들 허투루 쓰지 않고 살고 계셨구나.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너무 슬프다.
거기다 고양이 케어도 해. 아, 맞아요. 근데 제가 또 말씀하신 그런 직장을 9년이나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막 이게 그렇게 나쁜 회사 아니었어요. 중간에 좀 잠도 자고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회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관찰하기엔 사람들이 자기가 번아웃인지 몰라요. 맞아요. 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도 잘해. 출근하면 한두 마디 서로 농담 던지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아이돌 좋아하는 직원분 계시면 이번에 티켓팅 성공했어요? 아깝네, 뭐 잘 됐네, 뭐 이런 거 한두 마디씩 하고 이제 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럴 거 할 때도 대화 잘 하고, 그리고 한숨은 푹 쉬지만 또 일도 잘 하고, 집에 가서도 생활 나쁘지 않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자신의 뭐 어떤 높았던 하이톤이 있다면 그 톤 자체가 뭐 감정을 표현하는 진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좁아지고, 그리고 점점 일상의 활력이 점점 톤이 내려가. 그런데도 그 일은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되게 우울증,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울증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일은 잘하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지내요. 근데 그런 직장인들이 9년 동안 보면서 진짜 많았어. 근데 본인은 몰라. 자기 삶을 좀 관리하지 않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만나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오셔가지고 다들 이야기하는 게 내가 번아웃이 올 줄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번아웃인가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 그거 진짜. 뭐가 번아웃인지 몰라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번아웃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게 내일일 거라 생각을 다 안 하죠. 작가님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번아웃일 거야. 뭐 나는 우울증일 거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해당될 거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제 그 상태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 수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됐을 때 그 정도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번아웃은 사실은 우울증이 아니기 때문에 극심하게 막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수준보다 막 그렇게 심한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엄청 무기력해가지고 쩔쩔. 선생님 지금 혹시 제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정가요? 공감을 할 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좋았던 거, 예전에는 재밌었던 거, 막 흥미롭던 거, 또는 사람들이랑 뭘 했을 때 막 신나고 설레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해봤자 이제 뭐 별로 재밌지도 않고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왜 웃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정도를 겪으시고 계신다면은 이미 사실은 번아웃이 확실히 왔다, 지나갔다. 나에게 이게 와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버티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만화 보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제 개인적인 거랑 연결되는 게 제가 이제 되게 공감이 또 새삼되는 대사가 있었어요. 만화 보면서. 상권에서 주인공이 대사 한 번은 좀 그거를 인용을 하고 싶은데, 주인공이 친구가 나랑 통화 좀 해달라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제 거절하고 나면서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는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딱 하거든요. 다정함에도 체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혼잣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근데 저가 그거를 이번에 다시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됐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더 공감이 됐냐.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아웃이 왔을 때 사실은 자기가 잘 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뭐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게 계속 고민하던 부분이긴 했는데, 제가 그게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남들에게 조언을 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가이드를 하고, 내가 이거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좀 제 머리 깎기 어려운 것처럼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만나는 분들, 내담자들이나 또는 이제 같이 일하는 주변 동료들이나 또 이제 가족들이나 제가 충분히 다정하게 대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그런 생각들 좀 적용해보는 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다른 분들도 이게 곰곰이 돌아봐야지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는
진짜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아, 나 번아웃인가? 나 번아웃이야 라는 생각을 혼자서는 하기 힘들고 어쨌든 이제 전문가나 또는 주변 다른 분들이랑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무조건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이제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 언어라서 정확한 언어는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자기랑 놀아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거라서 막 끝으로 정리하는 김에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친구 많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동안 일을 계속 하면은 집에 와서는 그냥 잤어요.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자는 게 일상이야. 근데 그러다가 스스로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뭘 했냐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할 게임을 하나 결제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집에 오면은 30분으로 하던 뭐 1시간 하든 진짜 많이 하는 날만 5시간까지 하다 자거든요. 내일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자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나랑 스스로 놀아주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출근을 하니까 다른 일상 때랑 똑같은데 일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6월 말까지. 내가 그것들을 지금 2년째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랑 놀아주는 시간을 어쨌든 24시간 안에 하루에 30분이든, 뭐 길게는 뭐 주말에는 몇 시간씩 게임 할 때도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해주고 충분히 나랑 같이 노는 시간을 만들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그 일에 내가 집중을 하더라고요, 되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작품에서 얘기를 하는, 이 작품은 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쪽으로 넘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전우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반대로 자기랑 노는 거에서 더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INFP들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또 휴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양쪽, 자기가 들으시는 분들도 양쪽이 어느 관점이든 간에 스스로 놀아주거나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소소한 삶의 행복, 여유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좀 분위기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3권까지라서 짧아서 좋다 이랬는데 보면서 상권이 끝이 아니네 이러고 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 보고 싶다. 그런 만화였습니다. 오랜만이 아니군요. 제가 저번에 가져온 만화들이 반응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또 3명이 다 좋아하는 만화로 또 됐네요. 난 그거 좋았어. 매일 놀고였나? 뭐지? 매일 휴식? 그거. 제목도 기억을 못 하시면서. 아니, 요시나가 흠이 많아요. 그거는 정말 역대급이었죠.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는 미즈나기 토리의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였습니다. 이제 벌써 6월이 됐습니다. 네, 벌써. 어쨌든 너무 더워요. 업데이트도 빨리빨리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번 주에 될 텐데, 네. 다빈님이 지금 한 6월 중순까지 좀 바쁘실 거예요, 그죠? 엄청 바빠요. 네. 지금 말에서도 화가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녹음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2-3주 정도? 네. 2-3주 정도 있다가 녹음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는 뭐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비약탐구회랑 제가 솔프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한번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얼마 안 남은 학생의 네. 시간이니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님도 그러면 네. 아마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좀 여유를 즐긴 상태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네. 한번 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괜찮으면 팟빵 댓글에 그 이쁜 고양이 사진 한 번씩 올려줘요. 네. 괜찮나요? 제가 올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우리 가오겔의 로켓처럼 제4의 멤버를 영입하자. 마이크에 대고 한마디씩 시키고. 제 근황 중에 하나가 이 귀여움, 보리의 귀여움을 어필하는 것도 정말 나날이 너무 귀여워지고 있어가지고 보여주세요. 너무 이쁘게 크고 있어가지고 한번 또 올려보도록 댓글에 하겠습니다.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